안녕하십니까, 참솔입니다. 기분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장애는 진단 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기분은 정서와 다르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정서인 이모션과 기분인 무드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일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데도 불구하고 화가 난다든지 기분이 다운된다든지 이러한 것이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기분은 자극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 정서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잔잔하고 안정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짜증나네라고 하는 그런 짜증이 올라온다든지 한없이 기분이 다운이 되어서 우울감으로 쭉 빨려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서인 이모션은 유전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유전자 안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태아 시절부터 부모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서를 공유하고 표현하고 표출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표현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이 정서가 자연스럽게 표정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언어로 나타나는 반면에 기분이라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내면에서 느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분 장애를 진단할 때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도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든지 노멀한 수준 이상으로 다운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한 그것들로 인해서 현재의 내 행동이 차후에 일어나게 된다. 이럴 때 우리가 기분장애가 아닌가를 생각하게 되죠. 예를 들면은 사무실에서 다들 자기 할 일을 하고 평온한 상태이고 최근 A라는 사람이 아무런 자극 요인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에서 짜증나는 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그러한 표정을 나타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될 때 우리가 기분장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즉 균형이 깨어지고 그 균형을 다시 우리는 조절하고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은 객관적으로 어떨 때는 한없이 늘어져 있다가 또는 어떨 때는 한없이 기분이 업되어 있다가 또 어떨 때는 이상하리만큼 짜증이나 화가 나서 예민해져 있다가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에서 자기 스스로 조절하는 자기 조절 능력이 아마 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능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분 장애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위 유형으로 기분 장애에서 다시 또 나누어 봤는데 우울이 지속될 경우에 우울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울장애 진단이 될 수 있고 또한 우울하거나 또는 너무 기쁘거나 하는 것이 반복될 때 양극적이죠. 그래서 양극성 장애, 즉 정동장애를 진단하기도 합니다. 기분장애를 우리가 보일 때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진단과 동시에 약물 처방이 됩니다. 그러나 초기 증세에서 상담으로 충분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자기조절력이라든지 또는 유연성을 가미해서 행동치료 또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 기분을 스스로 낮췄다가 높였다가 또는 안정화시켰다가 또는 심리적인
어떤 트랙을 스스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 기능이 잘 구조화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 기분장애가 좀 중증으로 오랜 시간 방치된 다음에는 조절하기가 좀 쉽지 않고, 조절이 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약물과 상담이 병행돼야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관리처럼 6개월에 한 번 정도 상담센터나 상담실을 방문해서 자기 스트레스 관리를 받으면은 이 기분장애까지 진행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체를 검진하듯이 심리도 스트레스 관리 차원에서 6개월에 한 번, 늦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진을 해준다면은 장애 진단이 무척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무드 디스오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